너 같은 애가 나 구한다고? 웃기지 마. 너 같은 건 원래 물 밑에서 사라져야 해. 거친 파도가 두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서 유나의 손끝이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유나가 숨을 삼킨 채 눈빛을 바꿉니다. 고요한 그 눈빛 하나로 사냥꾼과 사냥감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참교육의 시작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거대한 파도를 불러올지. 트럭 문이 덜컹거리며 열렸어요.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소금기와 술 냄새가 동시에 몰려왔죠. 유나는 얇은 에이프런 끝을 조심조심 고쳐매며 모래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말리부 해변 풍경은 정말 TV에서만 보던 낯선 세상이었어요. 야자수 그늘 아래 하얀 천막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앞으론 샴페인 타워와 조명 장식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베이스 리듬은 스피커에서 두근거리듯 퍼지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엔 화려한 파티 홍보 영상이 쉴 새 없이 재생되고 있네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이미 해변엔 네온 불빛이 가득해서 낮처럼 밝았어요. 유나는 파티 관계자가 건네준 서빙 트레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써봤지만 영어로 쏟아지는 빠른 지시들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몇몇 단어만 간신히 짚어낼 수 있었죠. 유나, 아이스 버킷 리필, 빨리! 짙은 화장을 한 금발 여직원이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유나는 얼음통을 번쩍 들어 올리고 얼른 무대로 발걸음을 옮겨봤어요. 해변에는 수십 명의 인플루언서들이 스마트폰을 든 채 자기들끼리 셀카를 찍고 있었죠. 반짝이는 수영복, 번쩍거리는 목걸이, 가식적인 웃음과 속삭임이 가득했어요. 그들 사이를 지나갈 때 유나는 등 뒤로 날아오는 수군거림을 무시했습니다. 동양애야? 애 되게 어려 보인다. 알바잖아. 콜파티에서 알바하는 거 처음 봐. 비웃음 섞인 시선이 등에 밝히고 있었지만 유나는들은 척도 안 했죠. 트레이 위 얼음이 덜그럭거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기만 했어요. 문득 시선을 바다로 돌리자 멀리 부표 하나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편엔 하얀 요트가 정박해 있었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일 만큼 크고 화려한 요트였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유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조심해라. 어깨에 술잔이 스쳤습니다. 놀란 유나가 몸을 돌리기도 전 취한 손님이 일부러 트레이를 쳐서 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죠. 깨진 잔 조각이 모래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알바 주제에 긴장했나 봐. 비웃음과 함께 스마트폰 플래시까지 터졌어요. 누군가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꾹 참고 허리를 굽혀 잔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베였지만 그보다 카메라에 비치는 축축한 자기 얼굴이 더 수치스러웠어요. 음악이 잠시 잠잠해지는 순간 갑자기 군중의 환호가 터졌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자 해변 중앙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서핑보드를 든 채 걸어오고 있었어요. 금빛 조명 아래 젖은 머리카락을 흔드는 사람,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콜 맥스웰! 콜은 환호를 즐기는 듯 손을 높이 들어 올렸죠. 하얀 셔츠는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는 사람들을 향한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유나는 콜의 시선이 자신을 스쳐가는 걸 느꼈습니다. 콜의 눈빛이 순간 머물렀다가 금세 아무렇지 않게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야, 서빙걸. 아이스 빨리 안 갖다 줘. 다시 들려온 재촉에 유나는 얼음을 붙들고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모래가 발목까지 부드럽게 감겨서 걸음이 자꾸 느려졌죠. 얘 봐. 진짜 애 같아. 고등학생 아니야? 이런데 왜 알바를 해? 귀엽긴 한데 웃기다.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를 더 세게 붙잡은 채 파티의 중심에 서 있는 콜 맥스웰 곁을 조용히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요트가 해변 바로 뒤에서 은빛 파도 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밤의 파도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무대 아래에서
얼음 버킷을 내리려는 찰나 누군가 일부러 유나의 트레이를 팔꿈치로 치고 갔습니다. 컵 하나가 모래 위로 떨어져 산산이 깨졌어요.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동시에 군중의 시선이 한꺼번에 유나에게 집중되었죠. 술에 취한 남자가 비죽이 웃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얘 좀 보라고. 콜, 네 파티에 이런 알바도 오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번져갔어요. 유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깨진 유리 조각을 조심스레 주었습니다. 모래 속에 밝힌 유리 파편이 손가락을 살짝 스쳤고 따끔하게 통증이 번졌죠. 숨을 삼키며 하나씩 조각을 모으던 그때 커다랗고 또렷한 남자의 목소리가 유나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만해. 파티 망치고 싶은 거야? 짧은 정적이 흘렀고 몇몇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콜이 어느새 무대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한 손으로 젖은 머리칼을 넘기면서 모래 위를 내디딜 때마다 여기저기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콜을 바라보았어요. 콜의 운동화 끝이 유나의 트레이 바로 옆 모래 위에서 멈췄습니다. 콜은 한쪽 무릎을 굽히더니 유나와 시선을 딱 맞췄어요. 웃는 얼굴이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번득였죠. 손가락 괜찮아? 괜찮아요. 유나의 영어는 어딘가 짧고 어색했습니다. 콜은 가볍게 미소를 짓고 주변을 슬쩍 둘러보았죠. 여전히 수십 개의 카메라가 유나와 콜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유나. 유나라고? 귀엽네. 혹시 고등학생이야? 사람들 중 몇 명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트레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자 콜이 갑작스레 그 트레이를 빼앗듯 잡아들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트레이를 뒤집어 남은 얼음을 모래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이런, 미안. 파티에선 이런 일쯤은 재밌어야 하잖아. 군중의 웃음소리가 훨씬 더 커졌죠. 눈부신 플래시가 번쩍이며 영상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트레이에서 손을 떼고 한 발짝 조용히 물러섰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든 기분이 들었죠. 콜은 여전히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트레이를 다시 유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유나. 오늘 밤은 재미있을 거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유나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음악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바다에서 파도치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멀리에서는 콜의 요트 위에 달린 조명이 깜빡이며 밤바다 해면을 비추고 있었죠. 유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모래 위에 흩어진 얼음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씁쓸하게 남아있는 군중의 웃음소리. 그 소리 한복판에서 유나는 손끝에 남은 고운 소금기와 따끔거리는 감각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붉게 물든 노을은 어느새 완전히 사라졌고요. 해변 위에 켜진 조명만이 눈부시게 번쩍였어요. 유나는 트레이 위에 샴페인 잔을 올려놓고 군중 사이를 조심스럽게 비집고 걸어갔습니다. 이미 손끝은 얼음물에 젖어 차갑게 굳어 있었고 다리는 모래에 파묻혀 무거워졌죠.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급히 뛰어오더니 유나와 부딪혔습니다. 트레이가 기울어지면서 잔 하나가 쏟아져 콜의 셔츠 위로 튀었어요. 흰 셔츠에 와인빛 얼룩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잠깐 동안 마치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한 착각이 찾아왔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한순간에 유나에게 꽂혔습니다. 와우, 콜은 셔츠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누가 이랬지? 유나였나? 유나는 숨조차 내쉬지 못한 채 고개만 깊숙이 숙였죠. 군중 사이에서는 조그마한 웃음과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동양애가 콜한테 술 뿌렸대. 영상 찍어? 빨리. 순식간에 수십 대의 휴대폰 카메라가 유나를 향하며 돌아섰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모래사장은 한나처럼 환해졌죠. 유나는 손에 쥔 트레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요동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만큼 긴장했어요. 콜은 일부러 천천히 의도적으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한 손으로 셔츠를 살짝 짜내며 다른 손으론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SNS 라이브를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쉴 새 없이 댓글이 쏟아졌고 하트 이모티콘이 터졌죠. 여러분, 오늘 밤 이 파티에 재밌는 게 생겼네요. 우리 작은 알바 친구가 실수했어. 와, 푸른 바다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검게 출렁이는 파도 위로는 희미한 부표 하나가 떠 있었어요. 게임 하나 하자. 간단해. 저 부표 가져오면 현금만 달러. 사람들이 놀란 듯 탄성을 질렀어요. 유나는 무슨 뜻인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콜은 여유롭게 웃음 지으며 손가락으로 유나를 가리켰습니다. 유나, 널 위해 하는 말이야. 10,000달러면 알바 100번은 안 해도 되지? 사람들은 환호하며 구호처럼 외쳤습니다. 가, 가, 가. 유나는 무심결에 숨을 삼켰어요. 머리가 하얗게 멍해졌죠. 그 돈이면 밀린 집세도 낼 수 있고 아버지의 약값도 살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바다를 바라보자. 짙은 어둠과 거친 파도가 두려움을 밀어올렸습니다. 그때 미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하지마, 위험해. 하지만 군중의 함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스마트폰들이 일제히 유나 쪽을 향했고 플래시 불빛이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유나는 그 빛 속에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어요. 자, 시작해볼까? 고리 손가락을 튕기자 음악 소리가 다시 크게 울려 퍼집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유나는 트레이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맨발로 모래에 발끝을 묻으며 눈앞의 부표가 파도에 맞춰 흔들리는 걸 지켜봤어요. 유나는 얕게 숨을 고르며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쩌면 이 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죠. 모래사장은 단숨에 경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군중이 양쪽으로 갈라져 좁은 길을 만들어 주었고 그 끝에는 짙은 바다가 힘차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조명과 스마트폰 플래시가 하얀 파도를 다시 한번 밝혀주었죠. 유나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파도 너머로 조그만 부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파티장 조명에 반사된 탓인지 그 부표가 마치 손에 닿지 않을 별처럼 느껴졌죠. 룰은 간단해요. 수영해서 부표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내가 직접 돈 줄 거예요. 거친 목소리가 스피커에 실려 해변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환호성과 야유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고요. 가라, 유나. 가난한 애도 영웅 될 수 있대. 넘어지면 진짜 웃길 텐데. 찍어, 찍어. 유나는 손끝이 떨려와서 발끝을 모래 속 깊이 파묻었어요. 두려움, 수치, 그리고 어쩐지 알 수 없는 분노까지 뒤엉켰습니다. 머릿속을 아버지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쯤이면 세차장에서 일하고 계실 그 모습이요. 숨이 목구멍까지 꽉 차올랐죠. 미아가 다가와 유나의 팔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유나, 진짜 하지마. 오늘 조류세. 너 다칠 수도 있어. 1,000,000원이잖아. 목숨 걸 정도는 아니지. 유나는 미아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였죠. 할 수 있어. 군중의 환호성은 점점 더 커졌고 누군가는 우렁차게 카운트다운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3, 2, 1. 콜은 두 팔을 양옆으로 벌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출발하세요. 유나는 맨발로 모래를 힘껏 박차고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파도가 무릎을 세게 치자 차가운 숨이 절로 멎었죠. 바닷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고 옷은 금세 물을 머금은 채 무겁게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귀에는 음악과 환호성이 뒤섞인 소리가 우웅거리며 남았고 어디선가 누군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돌려, 빠져 죽는 것 찍어. 와, 진짜 들어가네. 유나는 이를 악물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허리까지 차오르던 물은 이젠 가슴을 넘어서 어깨까지 닿았고 그 순간 파도가 얼굴을 세차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짠물이 입에 들어와 자극적이었고 눈은 눈물 난 듯이 따가웠어요. 유나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시선을 들어보니 저 멀리 부표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10,000달러. 유나, 너 할 수 있습니다. 어서 가요.
그 목소리는 얼핏 응원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유나의 귀에는 분명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군중의 함성도 한층 커졌습니다. 스마트폰 플래시 불빛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과 어깨를 쫓아서 바쁘게 흔들렸고요. 유나는 팔을 힘껏 뻗어 첫 스트로크를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물살이 온몸을 감아 삼키듯 느껴졌죠. 호흡도 심장도 점점 더 빨라졌어요. 파도 위로 얼굴을 겨우 올릴 때마다 귀에는 소리들이 마구 뒤엉켜 들렸지만 유나의 눈앞에는 오직 부표 하나만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찬물이 폐 속 깊이까지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나는 이를 꽉 깨물고 다시 한번 팔을 휘저었어요. 파도가 그녀의 몸을 들어올렸다가 금세 바닥으로 내던졌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순간이 반복됐지만 부표는 한 발짝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파티장에서 터지는 음악 소리가 아주 멀리서 북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속삭였어요. 물안경도 없이 짠물이 눈을 찔렀지만 유나는 감으로 거리만을 재었습니다. 팔을 뻗었을 때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부표였죠. 유나는 온 힘을 끌어 부표를 붙잡았습니다. 몸이 파도에 들썩이며 이리저리 쓸려갔어요. 팔과 다리에서는 남은 힘이 빠져나가는 듯 떨림이 몰려왔죠. 숨을 고르려고 고개를 들자 해변 쪽에서 플래시 불빛이 줄지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군중의 환호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잡았다. 잡았다. 돌아와. 어서 와. 유나는 잠시 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부표를 더듬었습니다. 표면은 생각보다 거칠고 무거웠어요. 단순히 바닷물에 뜬 플라스틱이 아니었던 겁니다. 금속 같은 단단함,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어진 밧줄이 손끝에 닿았어요.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맞추고 밧줄을 힘껏 잡아당기자 물 아래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툭 걸렸다고 느껴졌어요. 금속성의 울림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무의식적으로 더 아래로 손을 뻗으니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과 그 위를 덮은 미끄러운 해초가 느껴졌어요. 순간 거센 파도가 유나의 등을 세차게 밀쳤습니다. 부표에 매달린 채 다시 물속으로 휘말렸죠. 코 속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목을 따끔거리게 했습니다. 허둥지둥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자 먼 곳에서 다시 군중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나, 포기해도 돼. $10,000 그냥 버려. 환호와 웃음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유나는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팔에 힘을 집중해 다급하게 부표에 매달렸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금속의 감촉이 왠지 모르게 꺼림칙했습니다. 평범한 표식이라면은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었죠. 유나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손가락으로 밧줄을 더듬었어요. 밧줄은 굵었고 여러 겹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밑으로는 깊은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파도가 잠시 멈추자 유나는 부표에 턱을 괴고 해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코리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 화면마다 젖은 유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아슬아슬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 왜 안 움직여? 웃기다. 유나는 손끝의 감각에만 의지해 다시 밧줄을 움켜쥐었습니다. 물 아래엔 분명 금속성의 무거운 덩어리가 매달려 있었죠.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단순한 경기용 표시는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다시 파도를 불러 부표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유나는 부표에 매달린 채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바닥이 미끄럽게 젖어 있었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버틸 수 있을지 마음 한쪽이 뻐근해졌죠. 부표에 매달린 팔이 저릿하게 저렸습니다. 바닷물에 잠긴 손가락 끝은 점점 감각이 둔해졌죠. 유나는 본능적으로 밧줄을 따라 아래를 더듬어 봤어요. 밧줄은 여러 겹이나 촘촘히 감겨 있었고 그 끝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죠. 유나는 짧게 숨을 고르고 몸을 물속으로 조금 더 밀어 넣었습니다. 그제야 흐릿하게 빛나는 금속 상자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달빛과 파티장 조명이
파도 사이로 번질 때마다 상자가 반짝였습니다. 표면은 상처투성이었고 해초가 엉켜 있었거든요. 뭐지? 이거 유나가 속삭이듯 내뱉은 말은 이내 바닷물에 삼켜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상자 틈을 천천히 더듬었어요. 틈새에는 매끄럽고 질긴 봉지가 걸려 있었죠. 그걸 꺼내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파도가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야, 몸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뒤집혔어요. 부표는 격렬하게 요동쳤고 밧줄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유나는 숨을 참으며 가까스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죠. 그때 군중들의 고함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빠진다. 잡아! 잡아! 유나, 거기서 뭐해? 빨리 와. 콜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장난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부표에 매달린 채 크게 헐떡였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죠. 계속해서 파도가 거세게 부표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부표 아래쪽으로 집어넣었어요. 봉지처럼 느껴졌던 그것을 꺼내려 손가락을 걸었는데 그 순간 밧줄이 밑으로 강하게 잡아당겨졌죠. 마치 바다 밑에서 누군가 끌어내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밧줄이 손목을 스치며 따갑게 긁혔어요. 유나는 부표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껏 붙잡았지만 몸은 이미 반쯤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죠. 바닷물이 입과 코를 뒤덮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 쪽에서 비명과 환호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우와! 찍었어? 찍었어? 유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부표에 철심을 붙들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준 채 매달렸죠. 거센 파도 소리가 온 세상의 소음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터져 나오려는 찰나 유나는 온몸을 위로 내던졌어요. 간신히 턱을 쓰면 위에 내밀고 유나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짠물이 입가에 들이쳤고 시야는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부표 아래 묵직하게 매달린 물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나, 됐어. 그냥 돌아와. 가지 말라잖아. 웃겨. 진짜.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부표를 꼭 붙잡은 채 다시 한번 파도를 견디며 팔을 아래로 뻗었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그 봉지가 닿아 있었어요. 미끄럽고 단단한 질감, 물살에 흔들리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손에 와닿았습니다. 또 한 번 큰 파도가 몰아치며 부표가 심하게 기울었어요. 그러나 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팔 근육이 타들어가듯 저릿했고 숨은 가쁘게 끊겼죠.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울렸습니다. 멀리서 다시 환호성이 일었습니다. 파티장에서 터진 플래시 불빛은 유나를 따라 파도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래사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와 군중의 환호가 한데 뒤섞여 울려 퍼졌어요. 온몸이 무겁게 젖은 채로 물 밖으로 나오니 발목이 모래에 푹 꺼졌습니다. 유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카락에서는 바닷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콜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맥주병을 쥐고 있었어요. 젖은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는 입꼬리를 씩 올렸습니다. 와, 진짜 할 줄은 몰랐네. 잘했어, 유나. 진짜 재밌었다. 곧 박수 소리가 터졌고 군중은 처음에는 환호하며 외쳤지만 어느새 비웃음 섞인 웃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영상 찍었어? 이거 바로 올려. 아시아 인어공주네. 불쌍하면서 웃겨. 사방에서 스마트폰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유나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몸을 가렸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젖은 옷 사이로 스며들어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콜은 장난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자, 약속은 약속이니까 $10,000? 아니, 그냥 농담이었어. 웃자고 한 건데 화내지 마. 주변에서 또 한 번 웃음이 솟구쳤습니다. 유나는 그 조롱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콜의 손을 짚지 않은 채 모래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에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나 봐. $10,000면 알바 1년치네. 불쌍하다. 사방에서 비아냥거림이 날아들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유나 가까이 들이밀며 영상 통화를 켰습니다. 야, 봐봐. 얘야. 얘가 그 알바 소녀야. 웃음소리, 함성, 플래시가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차갑게 젖은 두 손이 떨릴 뿐이었죠. 콜은 이미 등을 돌려 군중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돌아섰습니다. 좋았어, 다들. 오늘 밤 최고의 쇼였어. 쿨, 쿨.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어요. 유나는 그 소리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몰아쉬고 뒤로 물러섰죠. 발 뒤꿈치에 다시 파도가 몰려왔고 젖은 모래가 발목을 덮으며 더 차가워졌어요. 멀리서 미아가 다가왔습니다. 수건을 꼭 쥔 채였어요. 유나,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아가 다정하게 수건을 덮어주었지만 이미 몸속 깊이 스며든 냉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군중의 웃음은 여전히 멀리서 퍼지고 있었죠. 유나는 눈을 살며시 감으며 숨을 길게 삼켰습니다. 그때 다시 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헤이, 다들. 다음 게임은 뭐 할까? 군중의 환호가 터지는 순간 유나는 자신이 단지 누군가의 놀이였을 뿐임을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이 뻐근하고 쓸쓸해졌어요. 파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유나는 이미 그 안에서 한참 멀어져 있었습니다. 해변 뒤편, 리조트 화장실 옆에 좁은 탈의실이었어요. 축축한 모래가 바닥에 들러붙어서 밟을 때마다 발바닥이 서늘해졌죠. 작은 전구 하나가 깜빡거리며 공간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염분이 하얗게 말라붙어서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 위로 알림들이 끊임없이 쏟아졌죠. 라이브 클릭, 말리부 알바 소녀 $10,000, 도전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댓글 수가 이미 1,000개가 넘고 있었어요. 유나는 무심코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젖은 머리와 떨리는 어깨,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파도를 가르는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화면 아래 실시간 댓글은 쉼없이 올라왔죠. 아시아 인어공주래. 웃기다. 돈에 미친 거 아냐? 불쌍하다기보다 그냥 웃겨. 미국 애들이랑은 역시 급이 다르네. 안타깝다. 유나는 화면을 닫으려 했지만 또 다른 알림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한국 친구들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야, 이거 너 맞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이런 데서 알바하고 있네? 헐, 너무 창피하다. 손끝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아무리 내려도 또 다른 계정에서 알림이 울려 퍼졌어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지고 있었죠. $10,000 소녀, 말리부 비치 챌린지, 인어공주 실패 같은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거울을 문득 바라봤지만 유나는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어요. 젖은 머리가 목덜미에 척척 붙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너머로 울려오는 음악 소리와 군중의 환호는 벽을 타고 희미하게 퍼졌죠. 결국 유나는 거울 속 자신을 외면하듯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미아의 목소리가 탈의실 밖에서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유나, 거기 있지? 괜찮아? 유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낮고 굳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다신 수영 안 해. 그 말은 마치 바람처럼 허공으로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파티의 음악과 웃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죠. 유나는 수건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무릎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젖은 발자국이 천천히 마르면서 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여운만 남은 채 그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따뜻하게 감싸주던 바닷바람이 지금은 차갑고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해변의 야자수 잎들이 이리저리 마구 흔들렸고
파티 장식으로 세운 천막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유나는 리조트 뒤편 좁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아직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피부에는 소금기가 말라서 따갑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멀리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해안 경비정에서 울리는 경보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장은 오히려 더 시끄럽게 변했어요. 음악 소리는 더 커졌고 사람들은 몰아치는 바람과 폭풍을 핑계 삼아 더욱 신나게 춤을 추고 술을 들이켰습니다. 이거 진짜 미쳤다. 태풍 파티다. 콜 최고야. 이거 라이브로 올리면 완전 대박이네. 유나는 몸을 웅크리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아직도 파도 속에서 겪었던 기억들로 어지러웠어요. 손끝에 남아있는 밧줄의 거친 느낌과 묵직한 금속 감각이 쉽사리 잊혀지질 않더군요. 그 이상을 생각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을 휘몰아치는 바람만으로도 숨이 탁 막혔으니까요. 갑자기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아가 달려왔어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죠. 바람 세진 거 느껴지지? 경보 떴어. 곧 폭풍 들어온대. 알아. 근데 왜 다들 멈추질 않을까? 여기 있는 애들? 멈출 줄 몰라. 위험이 재밌는 애들이거든. 정말 미아 말 그대로였습니다. 파티장 한가운데 코리 스피커 위에 올라서서 맥주병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 환호를 이끌고 있었어요. 바람에 젖은 셔츠가 펄럭거렸고 군중은 코를 둘러싸고 소리쳐 응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말리부 폭풍 속 파티야. 와, 유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순간 의도치 않게 몸속 어딘가에서 냉기가 도는 걸 느껴야 했습니다. 파티의 뜨거운 열기와는 달리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멀리 바다 위에는 번개가 잠깐 번쩍임을 남겼습니다. 미아,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미아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바다 쪽을 가리켰어요. 시선이 따라간 그곳에는 쿨의 요트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요트 갑판 위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상자를 들어옮기고 있었죠. 유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천막 틈 사이로 잠깐 보인 그 상자는 낮에 부표 아래서 느꼈던 금속 감각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다로 나가자. 진짜 쇼를 보여줄 시간이야. 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해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군중들은 다시 환호했고 파도 소리와 함성이 한데 뒤섞였습니다. 유나는 시선을 거둘 수 없는 채로 요트를 바라봤죠. 이제 바람은 훨씬 더 거세졌습니다. 모래가 눈에 들어와 따끔거리고 파도는 이미 발목까지 차오르고 있었지요. 하늘은 나처럼 번쩍였고 곧이어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유나, 여긴 진짜 위험해진다. 알아. 유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요트가 점점 바다 쪽으로 멀어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성쿨은 여전히 군중의 카메라와 셔터 소리 앞에서 여유롭게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어요. 요트의 엔진 소리가 해변의 음악을 가뿐히 뚫고 지나갔습니다. 굵고 낮은 진동이 바닷물 위로 퍼져 모래사장까지 부드럽게 울렸어요. 콜은 군중의 함성을 즐기는 듯 양팔을 쫙 벌린 채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바람에 날렸고 번개가 잠깐 그의 얼굴을 비추자 정말 무대 위 배우처럼 보였죠. 자, 다들 준비됐어? 진짜 쇼는 지금부터야. 콜. 사람들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와 뒤섞여 해변을 울렸습니다. 요트 갑판 위에서는 몇 명의 친구들이 상자를 나르며 분주하게 오갔어요. 그 상자들은 두툼한 천으로 덮여 있었고 무게에 눌려 옮길 때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모래사장 한켠에서 그 낌새를 가만히 바라봤죠. 미아가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유나, 저거 왜 저런 날씨에 바다로 나가? 미쳤어? 모르겠어. 근데 그냥 파티 때문은 아닌 것 같아. 너
또 나갈 생각하지 마. 제발.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눈앞의 요트는 더 멀리 떨어지고 있었어요. 세찬 파도가 요트 밑을 때리며 흰 포마를 만들었고 그 배는 마치 폭풍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콜은 핸드마이크를 쥔 손을 들어 외쳤습니다. 태풍 속에서 파티라니 이게 바로 전설 아니냐? 군중의 함성이 또 한 번 해변을 뒤흔들었죠. 드론이 하늘 위를 빙빙 돌며 그 장면을 생중계했고 화면 속 채팅창에는 하트와 폭죽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콜도 미쳤다. 저 날씨에 진짜 나간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한국 소녀는 어디 갔냐? 더 보여줘 라며 함께 떠들더군요. 유나는 휴대폰을 세게 쥔 채 그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식은땀으로 미끄러졌고 아직도 파도 속에서 느꼈던 묵직한 감촉이 머릿속을 스치곤 했습니다. 후, 유나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와 모래가 눈가로 날아들었고 그 자리에서 시선조차 쉽게 돌릴 수 없었어요. 눈이 따갑게 시렸지만 그래도 요트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유나, 여기서 멈춰. 우린 알바야. 이거 우리 일이 아니야. 알아?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요트는 이미 해변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갑판 위 조명이 폭풍 속에서도 아찔하게 번쩍였고 콜은 그 위에서 지그시 미소 짓고 있었죠. 유나는 맨발로 모래를 파묻었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목을 감싸고 파도와 뒤섞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한 번 더 터지면서 어두운 해변을 잠시 환하게 밝혔어요. 다음은 바다 위에서 보자. 요트가 파도를 헤치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환호성이 뒤따랐고 그 소리는 바닷바람에 실려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길게 한숨을 내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이미 다른 세상이었어요. 해변에서 불과 몇 걸음 벗어났을 뿐인데 파도는 벽처럼 우뚝 솟아올랐다가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유나는 숨 쉴 겨를도 없이 찬물에 잠겼죠. 차가운 수돗물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 목이 몹시 따갑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 숨을 내뱉자마자 다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팔을 뻗으면서 물살을 가르려 했었어요. 물은 옆으로 휘고 파도는 그녀의 몸을 해변 쪽으로 떠밀었죠. 앞으로 나아가려면 2배의 힘이 필요했어요. 어깨도 허벅지도 뻐근하게 저려왔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쥐가 날 것만 같았어요. 멀리서 깜박이는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콜의 요트였죠. 요트 위의 조명과 드론의 불빛들이 폭풍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음악 소리가 바람을 타고 파도 사이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여럿의 웃음과 함성이 섞여 있었어요. 조금만 더. 그녀는 이를 꽉 악물고 온 힘을 다해 앞을 향해 나아갔어요. 머리 위로 번개가 번쩍 내리쳤을 땐 바다가 한순간 대나처럼 환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 유나는 요트의 실루엣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었죠. 거대한 선체가 파도에 맞춰 아슬아슬 기울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등 뒤에서 크게 밀려왔어요. 유나는 자신이 수면 아래로 뒤집힌 걸 느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조차 감이 사라졌어요. 본능적으로 팔을 휘저어 보았죠. 그때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스쳤습니다. 물 위로 얼굴을 내밀었더니 바로 요트의 측면이었어요. 숨을 제대로 들이쉴 틈도 없이 다시 한번 파도가 그대로 덮쳤습니다. 유나는 난간을 찾으려고 미끄러운 표면에 손을 더듬었어요. 맨손으로 붙잡는 금속은 너무 미끄러워서 손끝으로 난간의 틈을 겨우 잡는 순간 또 한 번 파도가 등을 쳤죠. 팔 근육이 찢어질 듯이 땡겼습니다. 요트 위에선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잡았어? 거기 꽉 잡아. 떨어지면 그냥 끝이야. 비웃음을 섞은 외침이었어요. 유나는 들려오는 콜의 목소리 방향을 더듬으면서 난간에 매달린 채 진땀을 흘렸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감각이 사라졌지만 지금 놓치면 다시 파도 속 어둠으로 떨어질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요트가 크게 기울자 철제 난간이 세게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유나는 본능에 가까운 힘으로 몸을 끌어올렸어요. 발끝이 미끄러운 요트 외벽을 스치며 힘겹게 미끄러졌지만 손목에 힘을 주어 조금씩 위로 올라갔죠. 순간 또 한 번 번개가 밝게 번쩍였어요. 갑판 위 콜과 그 친구들이 잔을 들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나를 보고도 딱히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웃으면서 소리를 쳤어요. 야, 또 왔어? 진짜 미쳤다. 봐봐, 내가 뭐랬어? 쇼는 끝나지 않는다니까. 그들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뒤섞여 날카롭게 울렸죠. 유나는 다시 이를 꾹 악물며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난간을 부여잡고 겨우 상체를 들어올리는 순간 거센 파도가 또다시 요트 위를 덮쳤습니다. 갑자기 요트가 휘청이며 난간이 젖은 손에서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손이 미끄러진 순간에는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어요. 유나는 비명을 지를 사이도 없었고요. 몸은 다시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바닷물은 매섭게 코와 입을 파고들었죠. 순식간에 시야가 까맣게 가려졌고 본능에 이끌려 어떻게든 허우적거리며 위를 찾았어요. 간신히 숨을 내쉬자마자 바닷물이 폐로 들어와 속이 뜨겁게 타는 듯했어요. 아슬아슬 머리를 내밀었을 때 바로 위로 거대한 요트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큰 파도가 또 한 번 밀려와 무섭게 몸을 흔들었죠. 유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팔을 뻗어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찰나 동안 손끝이 미끄러졌다가 금속에 걸렸고 파도와 요트가 번갈아가며 그녀를 위아래로 잡아 끌었어요.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 순간만큼은 절대 놓칠 수가 없었죠. 그때 요트 위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아직도 붙어 있어? 하하, 이거 영화 아니야? 계속 찍어. 차가운 휴대폰 불빛이 유나를 향해 번쩍였고 이어진 번개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어요. 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 입술엔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유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애써 몸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콜은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아래로 내려다봤어요. 유나, 너 진짜 미쳤다. 뭐 하려고 온 거야? 또 $10,000 필요해? 대답할 힘조차 없어서 유나는 이악 물고 난간을 붙잡은 채 조금씩 어깨를 들어 올렸습니다. 타는 듯한 팔의 고통을 견디며 천천히 무릎이 난간 위로 올라왔어요. 바로 그때 요트가 심하게 기울었고 큰 파도가 한 번 더 들이쳤습니다. 몸이 다시 바다로 떨어지려는 찰나 콜이 손을 뻗었어요. 야, 잡아. 떨어지면 끝이야. 하지만 콜의 눈빛엔 비웃음이 가득 묻어나 있었죠. 도와주려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 순간조차 재미있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유나는 그 손을 외면한 채 필사적으로 자기 힘만으로 난간을 붙잡고 버텼어요. 발끝으로 요트 외벽을 힘껏 밀었고 간신히 무릎을 난간 너머에 올릴 수 있었죠. 결국 유나가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리자 콜은 그녀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꽉 밀었습니다. 야, 대체 왜 온 거냐고. 유나는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콜과 똑바로 눈을 마주쳤어요. 머리끝에서부터 온몸까지 빗물이 쏟아졌고 콜의 웃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이 파티 정말 미쳤어. 그래야 재밌지. 이제 너도 알겠어? 뒤에서 친구들이 소리치며 박수를 쳤어요. 이거 라이브로 대박 터진다. 조회수 폭발이야. 얘 표정 좀 봐. 완전 영화 주인공 같아. 휴대폰 플래시가 또 한 번 번쩍이자 유나의 젖은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어요. 파도 소리, 번개, 친구들 함성이 뒤엉키면서 요트 위는 순식간에 혼돈이 됐죠. 유나는 난간을 다시 한번 꼭 붙잡고 흔들리는 갑판 위로 몸을 던졌어요. 두 발이 요트 바닥에 닿는 순간 짧게나마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요트가 크게 흔들렸고 또 한 번 파도가 덮쳐왔어요. 유나는 본능적으로 난간에 몸을 붙였고 콜은 비틀거리면서도 특유의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유나.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요트를 잠깐 하얗게 비췄습니다. 그 순간 귀 속이 아릴 만큼 큰 천둥 소리가 터졌고 곧이어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덮쳤죠. 유나는 난간에 몸을 바짝 붙이고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잡아 하고 외쳤지만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요트 측면을 세차게 치자 갑판은 기울어졌어요. 바닥에 있던 상자와 술병이 대굴대굴 굴러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철컥,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난간 한쪽이 휘어졌고 콜의 친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죠. 요트가 통째로 뒤집히는 듯해 유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귀를 때리고 물보라가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균형을 완전히 잃은 유나는 손을 허공에 뻗었지만 결국 그대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싸 안았어요. 눈을 뜨려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와 아래가 뒤바뀐 것처럼 방향 감각조차 사라졌습니다. 귀에는 둔탁한 물소리와 심장이 쿵쿵대는 소리만 맴돌았어요. 유나는 안간힘을 쓰며 다리로 차고 팔을 휘저었죠. 손끝에 뭔가 단단한 나무 조각이 스쳤고 날카로운 파편이 팔을 긁었습니다. 피가 섞인 짠맛이 입안으로 스며들었죠. 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위가 어디지? 유나는 필사적으로 위를 향해 팔을 저었습니다. 배는 타는 듯 아프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드디어 수면 위로 얼굴을 내미는 순간 폭풍 소리가 귓가를 채웠어요. 하하. 유나는 큰 숨을 몰아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요트는 이미 반쯤 전복된 상태였어요. 멀리서 누구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여기. 유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림을 위해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구명조끼도 없이 파도에 휩쓸려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고 붉어진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며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유나, 나 빠져. 작은 순간 유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미 지친 몸인데도 파도는 계속 몰아치고 있었죠. 하지만 콜의 목소리는 점점 멀더니 금세 파도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를 문채 다시 팔을 뻗어 물살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강하게 치는 파도에 몸이 앞으로 밀려갔죠. 유나는 머리를 숙이고 힘껏 팔을 저었어요. 번개가 한 번 더 치는 순간 콜이 허우적대는 모습이 잠깐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손이 물 위에서 떨리며 허공을 더듬고 있었죠.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잡아, 손 내밀어. 나 못 버텨. 바로 그때 다시 한번 거센 파도가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유나는 눈을 질끈 감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냉랭한 소금물 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들은 직감했죠. 유나는 숨을 꼭 참고 콜 쪽으로 힘겹게 헤엄쳤습니다. 이미 어깨와 팔에는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콜의 비명소리가 귀를 파고들어 머릿속이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도와줘. 나 죽어. 유나는 눈을 꼭 감아버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번쩍 떠오른 건 모래사장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웃음과 카메라 불빛. 그리고 $10,000면 알바 100번 안 해도 되지? 또렷한 콜의 목소리가 귓가를 애웠었죠. 그 순간 숨이 확 막혀 올랐어요. 왜? 내가 유나는 망설이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 또 한 번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콜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어요. 콜은 눈을 크게 뜨고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잠기고 올라오는 걸 반복하고 있었죠. 공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유나 시야에 아프게 밝혔습니다. 젠장, 유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팔을 힘껏 저었어요. 그런데 물살은 훨씬 더 거세졌고 해류는 둘을 더 멀어지게 당기려 했죠. 커다란 파도가 덮치자 두 사람의 몸은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콜은 본능적으로 유나의 팔을 꽉 붙잡았죠. 살려줘. 갑자기 늘어난 무게의 유나는 다시 물속 아래로 쑥 끌려 들어갔어요.
팔과 다리로 미친 듯 휘저으며 수면을 찾으려 몸부림쳤지만 콜은 두려움에 질린 채 유나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몸이 뒤엉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죠. 나 숨 못 쉬어. 하지만 콜은 기를 쓰고 붙들고 있었어요. 허우적거리는 팔이 유나목을 스치고 둘은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폐안이 불타오르는 것 같기도 했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급한 마음에 유나는 콜의 팔을 본능적으로 떼어내고 그의 얼굴을 손으로 위로 밀었습니다. 수면으로 간신히 올라오자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고 두 사람 다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파도에 휩쓸린 채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유나는 얼른 팔을 콜의 겨드랑이 밑으로 눌러 띄워주려 했죠. 힘 빼. 안 그러면 둘 다 죽어. 못하겠어. 유나는 이를 악물고 콜의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머리만이라도 물 위로 나오게 만들고 파도와 겨루며 쉴 틈도 없이 팔을 저었죠. 어깨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멀리서 요트 잔해가 파도에 밀려오더니 물살을 잠깐 막아주었어요. 유나는 그 잔해를 향해 남은 힘까지 다 짜내며 몸을 밀었습니다. 한 손으론 콜을 꼭 잡고 나머지 한 손과 다리로만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갔어요. 귀에는 오직 폭풍우가 울부짖는 소리와 콜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어딘가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지만 그 소리는 이곳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마지막 힘까지 끌어올리며 속삭였어요. 살아야 돼. 그녀의 팔은 이미 감각이 사라져갔고 파도는 여전히 차갑고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란 그녀의 사전에 없었으니까요. 모래사장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유나는 콜의 겨드랑이를 힘껏 붙잡고 마지막 남은 힘까지 동원했어요. 팔은 이미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없어졌고 다리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받아 밑으로 끌려갔죠. 파도가 한 번 등을 거세게 밀었습니다. 그 기운을 빌려 유나의 몸이 해변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게 되었어요. 거친 숨소리가 목구멍을 찢는 듯 새어나왔습니다. 콜은 고개를 힘없이 떨군 채 젖은 머리칼 아래로 얼굴을 숨겼죠. 그의 팔은 여전히 유나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지만 전처럼 몸부림치지는 않았습니다. 해변에는 수십 개의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드론이 낮게 선회하며 유나와 콜을 집요하게 쫓아다녔어요. 군중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 사이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온다. 저기 있다. 찍어 빨리. 라이브 켜. 유나는 모래에 무릎이 닿자마자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직 바닷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콜의 몸을 어떻게든 모래 위로 밀어 올렸죠. 콜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모래에 뒹굴었습니다. 젠장. 그의 목소리엔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 오만한 기운만큼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죠.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손등으로 얼굴에 번진 소금물을 닦아냈습니다. 군중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각자 휴대폰을 머리 위로 높게 들며 환호와 비명이 뒤섞인 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살렸다. 진짜 살렸어. 대박. 이거 조회수 터진다. 영웅이야. 영웅. 유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흥분이 물결쳤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똑같은 얼굴들이 앞에서 유나를 비웃고 조롱했는데 말이에요. 참 기묘한 일입니다. 화면 위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SNS 채팅창이 드론 모니터에 거칠게 비쳤습니다. 와, 저게 그 알바 소녀 맞아?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라고? 진짜 영화 같다. 리스펙트한다. 유나는 천천히 숨을 뱉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심장은 여전히 폭풍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옆에서 콜이 기침을 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모래 위에서 휘청이다가 결국 다시 주저앉고 말았죠. 젠장. 젖었어. 망했어. 그 말에 몇몇 군중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곧 그 웃음마저 환호와 박수 소리에 삼켜지고 말았어요. 누군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흔들며 크게 외쳤죠. 히어로야, 영웅이다. 유나, 유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달아오른 해변을 가득 메웠어요. 그 소리가 파도 소리까지 덮으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유나는 그 연호를 낯설게 들었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숨이 더 가빠오는 듯했어요. 그 와중에 묘한 공허함이 천천히 가슴 깊숙이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해변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붉고 푸른 불빛이 어둑해진 파도 위로 번쩍번쩍 번지며 퍼졌어요. 경비정이 조심스럽게 모래사장 가까이 다가섰고 잠시 뒤 경찰차들도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데도 군중들은 쉽게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누구나 손에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멈출 줄 몰랐습니다. 경찰관이 굵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는 여전히 유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차가운 모래 위에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경찰들이 재빠르게 콜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눈앞에 보였죠. 콜이 젖은 채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아직도 숨이 가쁜 탓에 휘청이던 걸음이 쉽게 잡히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억지로 웃으려고 애를 썼죠. 난 괜찮아. 난 살았어. 그러나 경찰 2명이 곧바로 콜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당신 요트 소유자입니까?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 피해자라고. 군중은 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순간 수많은 SNS 라이브 방송에선 실시간 댓글이 폭죽처럼 터져나왔어요. 헐, 경찰 온다. 진짜 드라마야. 실시간이네. 저 아시아 소녀가 구한 거야. 미쳤다. 미아가 황급히 유나 곁으로 달려와 수건을 덮어주었습니다. 유나, 괜찮아? 넌 영웅이야. 지금 다 내 얘기뿐이야. 유나는 것에게 숨을 몰아쉬면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휴대폰을 들고 환호하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누군가 손가락으로 유나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영웅이다. 대박. $10,000 챌린지 역전이네. 드론 카메라가 유나 얼굴을 가까이 잡아냈습니다. 화면 위로는 쉴 새 없이 새로운 메시지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름 뭐예요? 인터뷰하고 싶어요. 대단하다. 어린데 저렇게 용감할 수 있나? 콜은 왜 저기 있는 거임? 완전 망했네. 하, 경찰은 콜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와 군중의 환호에 푹 묻혀 잘 들리지 않았죠.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흉내내려 했었지만 이제 군중의 시선은 더 이상 그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차가운 모래 위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눈을 꼭 감으니 귀에는 파도 소리와 함성, 그리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번복되어 울렸습니다. 경찰 2명이 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콜은 휘청거리며 모래사장을 끌려갔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채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었죠. 휴대폰 카메라 수십 개가 콜을 쫓아다니며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이건 오해야. 다 쇼였어. 그냥 파티였다고. 조용히 하세요.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콜은 억울한 듯 몸을 비틀며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너희도 봤잖아. 재밌었잖아. 나 없었으면 이런 파티 못했을 거야. 하지만 군중의 반응은 차가웠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콜을 연호했던 함성은 사라지고 야유와 비난이 이어졌어요. 네가 만든 사고잖아. 영웅은 유나지. 넌 아니야. 콜 아웃해. 콜 아웃. 실시간으로 SNS 화면에는 해시태그가 쏟아졌습니다. 콜의 이름이 추락한 순간이었죠. 콜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그냥 게임이었어. 다들 즐겼잖아. 경찰이 콜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하는 소리가 모두의 귀에 유난히 크게 울렸죠. 순간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콜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외쳤어요. 나 없으면 너희 다 지루했을 거야. 나 덕분에. 그러나 군중의 야유가 콜의 목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비웃음과 욕설,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사방으로 퍼졌죠. 꺼져라.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유나가 다 구했어. 콜은 마침내 입술을 닫았습니다. 흔들리는 시선이 잠시 유나 쪽을 향했지만 유나는 콜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모래 위에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며 소란스런 소리를 멀리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경찰이 콜을 데리고 모래사장을 벗어나자마자 군중의 관심은 일제히 유나에게 쏠렸어요. 카메라와 눈빛, 그리고 수많은 목소리가 유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유나, 유나, 사진 찍어도 돼?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고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녀의 귀를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모래 위에 앉아있던 유나의 어깨에 수건이 포근히 덮였습니다. 미아가 다가온 거였어요. 미아의 손끝은 떨려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너 진짜 미쳤어. 살았어. 근데 살았어. 유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는 플래시가 번쩍거려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었죠. 귀에는 끝없이 쏟아지는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유나, 유나, 영웅이다. 이 영상 터진다. 진짜 전 세계 간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한꺼번에 유나를 향해 있었죠. 어떤 이는 울먹이며 박수를 쳤고 또 어떤 이는 휴대폰을 마구 흔들며 이름을 불렀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웃고 조롱하던 얼굴들이 그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며 젖은 머리카락을 조금씩 말려주었지만 피부 속 깊이 스며든 냉기까지는 지울 수 없었죠. 몸은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은 멍했고요. SNS 라이브 화면이 드론 모니터 위에 크게 떠 있었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폭발하듯 퍼지고 있었죠. 저 소녀 진짜 대단하다. 아까 욕했던 사람들 다 사과해라 진짜. 콜은 끝났네. 영웅은 유나. 이 영상 전 세계로 퍼진다. 경찰들이 주변을 통제하자 파티 음악은 완전히 꺼졌어요. 대신 카메라 플래시 소리와 군중의 격양된 목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쉽사리 들지 못했어요.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꿰뚫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유나, 너 지금 영웅이야. 영웅? 그 한마디가 혀끝에서 어색하게 돌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똑같은 사람들이 가난한 알바 소녀라고 비웃던 얼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나는 주먹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기분이 어때요? 기자 몇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유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냥 사람이 물에 빠져 있었어요. 순간 군중은 고요해졌어요. 그러다 이내 다시 함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죠. 유나는 그 소리에 잠시 귀 기울였지만 입가에는 공허한 미소만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붉고 푸른 불빛이 모래사장 위에 번져 있었어요. 경찰차와 구조대, 그 불빛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났지만 해변에는 여전히 소란이 가시지 않았죠. 유나는 그 한복판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울리는 환호성은 식지 않았지만 유나의 마음은 더없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바다 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구름들은 서서히 흩어지며 폭풍이 진한 흔적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해변에는 이제 부서진 잔해와 축축한 모래만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죠. 쓰러진 천막도, 바람에 찢긴 현수막도, 모래 위에 흩어진 빈 병들도 모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모래사장 가장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구조대가 덮어준 두꺼운 담요가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지만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든 냉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스치면 유나의 머리칼에서 소금기가 말라가며 서걱서걱 바스러졌죠. 멀리에는 경찰차와 구조대의 붉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거의 다 물러났지만 몇몇 기자들만이 남아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유나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카메라들이 자신을 조롱하기도 하고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반짝였어요. 미아가 옆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해 보이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고요. 커피 아직 뜨거워. 좀 마셔. 고마워. 유나는 종이컵을 받아들었지만 곧장 마시진 않았어요. 컵을 감싸준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저 낯설기만 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쉴 뿐이었죠. 너 진짜 대단했어. 대단하지 않아. 사람들 다 네 얘기하고 있어. 아마 뉴스에도 나올 거야.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멀리서 잔잔하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고 있었죠. 환호도 소란도 사라진 해변은 어느새 낯설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난 이제 가야 돼. 부모님 걱정하실 거야. 응, 조심해서 가. 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유나를 바라보며 조곤히 말을 이었어요. 너 잘 버텼어. 그러고는 천천히 걸어가며 발자국 소리를 모래 위에 남겼습니다. 그 발소리마저 인해 조용히 사라지고 유나는 어느덧 홀로 남게 됐죠. 바다는 아직도 완전히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남기고 간 거친 파도는 가끔씩 해변을 힘껏 때렸고요. 유나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그 파도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누군가 모래 위를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오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죠. 그 익숙한 얼굴을 본 순간 유나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유나가 아직 일어서기도 전에 한 남자가 모래 위를 서둘러 달려와 그녀 앞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소리가 가쁘게 이어졌고요.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 모습에 유나는 잠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유나, 희성의 두 손이 조심스럽게 유나의 어깨를 감쌌어요. 손바닥은 차가운 물기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더니 이내 말없이 꼭 끌어안았죠. 다친 데 없어? 어디 아파? 말 좀 해봐. 괜찮아. 나 괜찮아.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바다바람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유나는 아버지 품 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 품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냄새, 거칠어진 손,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죠. 조금 전만 해도 들려오던 환호와 셔터 소리는 모두 사라진 듯했어요. 이제는 오직 파도 소리만이 조용하게 귓가를 울렸습니다. TV에서 봤어. 네가 물에서. 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죽을 뻔했잖아. 희성의 목소리엔 걱정과 두려움이 엉켜 있었죠.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 품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끝내 흐르지 않았어요. 잠시 후 희성이 숨을 고르며 유나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됐어. 다 끝났어.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멀리선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잔해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 풍경은 아주 흐릿하게만 느껴졌죠. 여전히 해변은 어수선했지만 유나의 마음엔 평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서웠지? 응.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 말에 유나는 미소를 머금으며 살짝 웃었어요.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모래 위에 나란히 남은 두 사람의 젖은 발자국이 조용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완전히 지나가 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이 흘렀는데 해변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유나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알림이 또 무더기로 쏟아졌어요. 유나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인터뷰 풀영상이 대박이 났다는 소식, $10,000 챌린지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 그리고 콜이 결국 폭풍 후 파티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뉴스까지. 화면 곳곳에 여전히 자신이 비치고 있었죠. 젖은 머리로 파도를 헤치던 모습, 모래 위에 주저앉아 힘겹게 숨을 쉬던 순간,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던 그 감정까지 영상 속에 남아 있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죠. 파랗게 맑아진 하늘엔 구름 한 점도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미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요즘 너 완전 유명인사 됐더라. 유나는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명해져도 숙제는 안 줄어드네. 하긴, 영웅도 시험은 봐야지. 둘은 그 말에 함께 웃었어요. 바다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오늘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죠. 집 앞에 다다르자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그 안에는 아직 따뜻한 붕어빵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배고플까봐 사왔어. 와, 진짜 오랜만이다. 유나는 붕어빵 하나를 집어들고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파탄금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폭풍 속의 차가운 바닷물이 생각났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온기를 느꼈죠. 요즘 힘들지 않아? 조금. 근데 괜찮아. 아주 짧은 대답이었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없이 유나의 머리를 살포시 쓰다듬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늘 그렇듯 힘차고 변함이 없는 소리였어요. 유나는 파도를 바라보다가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신 저렇게 뛰어들 일은 없겠지. 옆에 있던 미아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도 네가 아니면 아무도 못했을 거야.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붕어빵을 다시 한 입 베어 물었죠. 혀끝에 따뜻한 단맛이 남았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